안녕하세요, 신규주입니다. 아유, 예,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 네, 앞에서 반갑습니다. 일부에서도 고생 많으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준비하신 게 뭘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지금 배현진 그 의원이 습격을 당해가지고, 되게 네,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어떻게요? 이재명 사건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좀, 그렇죠. 네. 61세. 61세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무슨 미성년자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 자칭, 자기가 소개하기로는 15살 먹었다고 했대요. 저 아들이 2006년생이거든요. 이제 고3 되는데, 3월에. 예, 되게 좀, 섬뜩한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이게 또, 그,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잡충수인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피습 났을 때 자꾸 정치적인 걸로 막 엮어가지고 배후가 어쩌니 막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피의자, 피습한 그 사람이 뭐 과거에 무슨 행적을 했는지를 막 뭐 밝히라고 막 이러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해야 될 음, 게 뭐냐면, 그 민주당이 했던 그런 행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의 그 포인트, 그러니까 그 예, 공격의 어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민주당 쪽에서 더불어당 쪽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그 안타까운 사건을 한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진 거를 자꾸 음모론, 배우론으로 막 이렇게 몰아서 했잖아요. 이제 예, 그거에 대한 공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돼. 항상 투트랙.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항상 정치적인 올바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더불어당에서는 맨날 음모론 퍼뜨리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도 되게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하는 피해자 입장인데 또 굉장히 또 당당하게 그거를 공격을 막 받아치니까 중도층들이 이제 환호했던 건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항상 그 정치적으로 되게 말이 되는 소리만 하고 합당한 소리만 하고 억지적인 거를 하지 않고 이런 거를 막 음,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되게 그런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 예, 딱 짚어주는 그 중심을 잡아주고 이제 당에서는 대변인들이나 이쪽에서는 그 민주당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차별화를 음,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때 피습범에 대해서 음, 정쟁적으로 몰아가려고 막 뭐 과거를 캐고 뭐 이 사람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댓글 막, 같다면서 그런 신상 다 캐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이 해라.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 예, 소년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소년이 이런 정치 테러에 어? 예, 활용됐는지. 그러니까 음, 그 아이가 이제 촉법 소년이나 뭐 이런 걸로 보호를 받는 거는 사실 그 아이의 행동이라는 거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음, 어떻게 이런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괴물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부모 신상 캐고, 그 부모가 무슨 댓글 썼는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 같으면.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당신들은 그러면 그런 거 빨리 지금 해라. 이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딱 네,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 네티즌들이나 그런 쪽에서 딱 파생 컨텐츠를 또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젠다를 네, 딱 던져주면 이 저기 뭐야 더불어당에서 과거에 어떤 식의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그 표리부동한 예, 그리고 네,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를 또 네티즌들이 또 만들어 가지고 파생 콘텐츠를 또 만들고 또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또 막 때려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아주 좀 네, 좋은 포인트 같아요. 역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지난번에 자기가 비슷당했을 때 우리 여권한테 제기했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거꾸로 그 공격 프레임을 우리가 대받아 칠 거죠.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돌려가기 같은 형식인 건데, 우리는 예, 너네들 같이 그렇게 더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 너네들처럼 그렇게 저열하지 않아. 그렇게 딱 음, 해주면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서 공격은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음, 그런 포인트를 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잘 알아요. 항상 보면. 예, 예, 카드를 딱 던지면 그 자기는 항상 이렇게 뭔가 담담하고 우아하고 정중동하는 그런 중심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어차피 음, 사람들이 비교를 하거든요. 아, 여기는 예, 이런데 저기는 어떻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김찬식 씨라고 이제 약간 그 글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그 86세대고 굉장한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이낙연 쪽을 지지하고 저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좀 약간 좀 정상적인 분들은 이재명은 차마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다 망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저번에도 이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찍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예, 그러시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밖에 나와 음, 보니까 음, 오히려 국민의힘과 이 음, 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비교가. 오히려 음, 밖에서 중간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네, 이쪽은 완전히 막 나치당처럼 막 개딸들이 다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막 폐악질을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어쨌든 그렇게 막 험지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서 자기는 훨씬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인 정당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얘네는 너무 심하다,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음, 그런 비교 우위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도층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서 보는 사람은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하면은 오히려 참는 사람, 예, 더 그리고 대인배처럼 포용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중간에서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음, 보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음, 사람들은 내가 맞는 게 아프고, 예? 더 때려주고 싶고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네, 선을 넘잖아요. 예. 내가 기세등등하다. 내 편이 많다. 그 내비우대서 그러면 막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막 가서 덤빈다는 거죠. 그냥 그게 저는 지금 민주당 현실인데 다행히도 우리 진영에서는 한동훈이 약간 그런 중도적 스탠스를 잘 알아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잘 하고 이런 말도 딱 그냥 상대방을 딱 도발하면서 헛발질하게, 예. 그러니까 헛스윙하게 약간 이제 제가 책에서는 그게 선동열식의 타자 요리 비법이라고 했는데 어깨가 네,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헛스윙 막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짝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유인구를 던지는 거죠. 유인구.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유인구만 딱 던져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런 피습 사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이 배현진 의원의 건강이 제일 먼저 중요시하고 그런 건데 이 사건이 던지는 그 여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아젠다들, 그러니까 정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특히 저기 이 친구가 이거 피습한 그 어린 학생이라는 거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기존에도 그런 어린 학생들 상대로 뭐 서울에 보면 단체 관람하고 뭐 그런 전교조식, 뭐 페미교육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막 교사들이 막 함부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고 국가 정체성이나 이런 거 부정하게 되는 그런 해악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뭐 보수층은 물론이거니와 이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이런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뭐 중간에 있는 분들한테도 솔직히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막 이제 속보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똑같은 논리인데 피습범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줘갖고 공격을 하다가 이제 뭐 이게 유야무야 뭐 유야무가 아니죠. 이제 근거가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공격을 못 하고 있고 대신에 왜 당적을 제대로 안 밝히냐 뭐 신상물들을 왜 공개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배현진 의원을 갖다가 공격한 그 중학생은 지금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말이죠. 이재명이 지지자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렇게 어린 친구들을 전에도 무슨 뭐 합창단 예, 그 정율성 그거 합창단에도 어린 친구들 동원하고 옛날에 막 무슨 그 윤 대통령 그 대선 기간에도 막 혐오 그런 음, 거 막 조장하고 예? 음,
그거 아동학대거든요.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보수 쪽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점잖고 선배들인데 저쪽은 그렇게 아이들을 동원하고 예? 음. 그렇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좀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헤럴드 예. 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 이재명이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해갖고 그 영상을 이 학생이 그 자기네 학교 학생들끼리 모인 단톡방에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지금 이제 이그 파란색 옷, 또 파란색 옷은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하는 이렇게 시민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학생의 얼굴이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도 그 뭐 이 파란색 비닐을 또 쓰고 참석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우리한테 조금 전에도 이제 시민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투시 사건을 갖다가 자꾸 국민하고 연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를 이대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 그러면 이재명이 세력이 배현진 의원을 갖다 공격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라서 자 이것도 좀 신상을 이제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 학생이 15살이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15살이다. 그러면 이제 촉구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신상공개위원회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또 정치권에 큰 파장을 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네네. 오늘 이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에펜의 그 지금 영어를 암시하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 예. 저 배현진이 뭐 이렇게 뭐 눈알이 튀어나오게 한 대는 때려야 된다 이런 그 선동안을 들이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FM 코리아의 그런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어, 하루 전에 배현진하고 이름까지 딱 적시가 돼가지고 에펜 코리아에 네. 배현진을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눈이 뭐 튀어나오게. 그리고 이제 이수정 교수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여성 혐오 범죄로 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요번 사건을 가지고 이게 여성 혐오 스토킹을 부추기는 그런 온라인, 이 커뮤니티 문화로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FM 코리아하고 연결이 좀 저는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FM 코리아에 그 이준석이 그 좋아하는 팬들이 거기에 또 많이 가 있대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배현진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지금 어린 그 친구라는 점도 그렇고 음, 남자라는 것도 그렇고 피해자가 배현진 의원인데 배현진 의원이 사실 뭐 그 어떤 팬덤 세력에 막 그렇게 타격이 될 만한 그런 거는 이준석 씨랑 옛날에 막 싸웠던 모습이 굉장히 그 그렇죠. 예,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예, 배현진 의원 공격하는 건 그 FM 코리아 그쪽 팬덤이거든요. 이준석 팬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리고 요새 보면 원래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수 정체성이어가지고, 음, 이준석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함께 지지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음, 이제 보수 성향인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예, 예, 뭐, 최우성이니 뭐, 김용태니 지금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 오히려 FM 코리아라던가 그 기존 이준석 팬덤이라던가 지금 신당 지지율 높게 나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오거나 그런 좀 중간에 어리버리했던 사람들이 아마 조금 더 붙으면서 점점 이렇게 대세 하향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제 생각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또 막 뭐 이준석을 띄워주는 그런 개딸층들도 되게 많고 좌파 음, 미디어에서 좌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이준석 띄워줘요. 뭐 어떤 예, 사람들은 막 이준석이랑 연대해가지고 뭐 200석을 만들어 갖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음, 착각하는 거 이준석이 뭐 굉장히 이대남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예? 뭐 이준석이랑 이렇게 우리가 이준석을 끌어 포섭해가지고 일단 뭐 탄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극좌 유튜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예, 그쪽 사람들이 또 FM 코리아 그쪽에 가가지고 요새도 FM 코리아가 원래 보수였는데 다 이렇게 좀 떠나고 오히려 좀 좌파들이 많이 차지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하던 그 아무래도 뭐 자기 부모나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밝혀야 예, 돼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친구가 또 이런 혐오 콘텐츠나 이런 거를 막 하는 그런 FM 코리아 같은 커뮤니티를 하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거를 키웠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음. 여성이고 그러니까 또 예, 여성 그렇죠. 의원이고 하니까 남성이고 뭐 그런 나이 든 그런 중년 남성 의원들보다는 더 타겟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예, 그 예. 범행 동기와 뭐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부모의 성향, 이 친구가 어떻게 이 학생이 어떻게 뭐 교육되거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거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쪽 좌파 진영에서 자꾸 어린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그런 문제랑 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그 부모님은 굉장히 점잖하고 겸손하고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 동네에. 음,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정신 이상자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 좀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이제 신 교수님도 우리 국내 보도 다 보시니까 알으셨겠지만은 지난 12월 달에 왜 경복궁에다가 담장에다가 낙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경복궁 담장에 그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20대 이제 설모 씨인데 20대 설모 씨에 대해서 이제 지난 12월 22일 날 구속영장 실질 네, 심사가 있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 이제 법원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번 이 학생 이거 뭐 그것도 뭐 비슷하고 딱 그래서 연합뉴스는 야 그 당시 그 영장 실질 심사로 하러 나왔다가 이제 받고 나오는 이 설 씨한테 이 지갑을 검정색 지갑을 던져버렸답니다. 예, 지갑을 던지고 나서 지갑을 던졌는데 그 그때 지금 이 학생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이 배현진 의원한테 공격을 한 요 학생인 것으로 지금 이제 연합뉴스는 공일인 것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푸른색 비니 모자하고 마스크로 이제 얼굴을 가린 상태이기는 했지만은 이게 이제 언론에 다 카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이 비닐을 쓴 이 학생이 자기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리고 이제 손 씨하고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화가 나서 던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거든요. 근데 네, 연합뉴스 TV가 조금 전에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배현진을 습격한 이 학생 A 군이 그 당시 뭐야 그 낙서한 경복궁에다가 낙서한 그 설모 씨 이 네. 사람한테 이제 공격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아, 동일인이나 요렇게 지금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학생이 단순한 모범 범죄만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은 오늘 이제 낮에만 하더라도 네네, 지난번에 이재명 피습이 1월 2일 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그 이재명 피습 사건을 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벌써 이게 12월 중순에 벌써 이 경복궁 낙서한 사람, 요 사람에 대해서 뭐 지갑도 던지고 이런 기행을 했다 이거죠. 자, 아, 이런 걸 보면,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지자 집회에 나가서 그걸 동영상 같은 걸 자기네 학생들 단톡방에 올리고 또 낙서반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뭐 27명 딱 구성해가지고 특수수사팀 구성해서 계획범죄 영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장애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쪽으로 또 결론이 나면 한반도에서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 우려가 되네요. 음.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좀 정신적으로 뭔가 취약한 음, 미성년자가 그런 식의 어떤 커뮤니티 문화라던가 뭘로 해서 자신의 혐오 감정이나 그런 소외감 같은 거를 그런 음,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의 그런 혐오 콘텐츠에 투사를 음, 함으로써 자꾸 중독되거나 몰입함으로써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그 FM 코리아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은 있었거든요. 혐오적인 게 그렇죠. 많고, 네. 그리고 뭐 방구석,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방구석 평론가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구석 워리어. 예. 그러니까 네, 실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낯가리고 샤이하고 위축된 사람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막 전사가 돼가지고 예, 음, 그거를 이제 그 학술적 용어로는 디스이니비션이라고 하는데 뭐 탈억제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막 나가는 이제 그런 거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 특히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잘 짚어서
약간 이거는 좀 그 어떻게 그런 그 저 학생이 뭐 온라인이나 어떤 뭐 커뮤니티가 됐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이어스된 그런 걸 갖게 됐는지 그런 음. 공격적인 행동까지 나아가게 됐는지 철저히 그 동기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경위나 동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어차피 이제 배현진 의원 관련 뉴스 지금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말이죠. 본래 이제 오늘 뭐 퇴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지금 18번이나 18주간에 17번이나 이렇게 막 공격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동영상 봤는데 우리 신경 쓰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을 막 이렇게 땅바닥에 이제 굴리고 막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 전체의 타박상이 굉장히 심하다. 구나.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또 어지럼증까지 있다. 그래서 당장 퇴원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자 어쨌든 간에 우선 이제 이 배후 세력을 제대로 이번에 이제 또 찾아내야 되겠지만은 배현진 의원 이제 병원 입원도 생각보다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진짜 좀 굉장히 그런 게 트라우마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휴, 그, 음, 계속 이제 또 선거하면은 대중 앞에 계속 서야 되는데, 어,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예, 원래 뭐 배현진 의원은 또 지역구 관리도 되게 잘하고 좀 야무지고 막 똑소리 나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예. 좀 근데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뭐 많은 유권자들이 또 응원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인데요. 이 배현진 네네. 의원은 뭐 우리가 여장부라고. 다 아는 거지만 정치 혐오, 지구 정치.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본래 홍준표 계열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이건 뭐 바로 어제쯤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다 된 거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이제 홍준표 계열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친윤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좀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데 뭐 하루나 지나서야 이게 올렸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비호감은 아닌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이제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홍준표 시장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뭐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막 음흉한 사람은 음, 아닌데 좀 이렇게 큰 지도자의 그릇이나 배포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음,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 배현진 씨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유튜브 하시는 그 네, 배승희 배승희. 저도 그렇고 다 말하자면 이제 뭐 홍준표 키즈, 홍준표 당 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의원 시절에 이렇게 뭐 스텝이나 음, 뭐 그런 걸 보좌하면서 네, 정치 입문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자기 사람을 딱 그 만들고 새를 만들고 이렇게 키워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는 뭐 재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 뭐랄까요? 뭐 촌철살인의 뭐 말씀도 가끔 하시고, 그러니까 뭐 언론 친화성도 있고 대중성이 있는 캐릭터인 건 맞는데 뭔가 이 조직을 막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자기의 음. 어떤 공고한 지지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뭐 그런 식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으신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도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입장에서 좀 불행을 하고 이제 본인이 사실 그 당시 이제 그 김용호 한관일 때인데 배진들한테 국회를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추가 공모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홍준표가 나서갖고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다니까 그 본래 이제 추가 공모를 하려다가 그걸 취소하고 배현진 그때 이제 공천을 줬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벤치를 달게 된 것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제 여성 의원 테러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고 정부 정치가 원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에 당연히 뭐 조국간 계획을 빈다 그러는데요. 정치 때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배현진 의원은 갖다 아주 좋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여장부입니다. 여장부라고 결론을 내서 그러니까 하루 늦게 된 걸 보면 뭔가 좀 지금 누구죠? 홍준표 시장이 좀 그런 이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아직도 뭐 가슴에 좀 허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장부이다 이렇게 보면 그 배현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네. 예. 그래 하여튼 뭐 오늘도 바쁘신데 고맙고요. 또 뭐 주말이지만 혹시 시간 내시면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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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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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도록 해요. 네.